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평판이, 심지어 여러분의 인생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혹은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던 이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말은 칼보다 더 강합니다. 잘 쓰면 다리를 놓지만 잘못 쓰면 다리를 끊습니다. 오늘 방송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입을 꾹 닫아야 하는 3가지 이유, 그리고 말을 줄여야만 하는 결정적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결국 다 잃게 됩니다. 신뢰를 잃고, 존중을 잃고, 사람을 잃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관계의 실패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진실입니다. 먼저 짧은 사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성훈 씨는 10년지기 친구들과의 관계가 최근 급격히 멀어졌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성훈 씨는 처음엔 알지 못했습니다. 모임에서는 항상 화제를 이끌었고 분위기를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점점 연락을 끊었습니다. 성훈 씨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 이재훈 씨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재훈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좋은 친구야 하지만 가끔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 너의 생각, 너의 계획, 너의 판단. 모든 걸 다 이야기해 듣는 사람은 숨 쉴 틈이 없어. 그게 좀 힘들었어. 성훈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했던 말들이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공간을 침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결국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왜 사람을 만나면 말을 줄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3가지 이유로 나누어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이 많으면 오해를 부른다는 것. 두 번째는 말이 많으면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 세 번째는 말이 많으면 경계심을 키운다는 것. 이 3가지를 통해 여러분이 왜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지를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 마지막에는 고대 철학자들의 통찰을 통해 어떻게 말과 침묵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봅시다. 말은 덜어야 관계가 깊어진다. 말은 삼켜야 신뢰가 쌓인다. 이번에는 사람을 만나면 입을 꾹 닫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말이 많으면 오해를 부른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은 뜻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과하면 오히려 전달하려던 뜻이 흐려집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핵심이 흐려지고 상대방은 본래의 의도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짧고 명료하게 말했으면 충분했을 것을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고 쓸데없는 감정을 섞어버리면 상대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정혜성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혜성 씨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솔직하고 열정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가 열리면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생각을 펼쳤습니다. 아이디어를 낼 때도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또 저렇게도 가능하고 사실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해요. 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도 그런 혜성 씨를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성 씨의 긴 말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회의를 산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제안이 나오든 혜성 씨가 한참 동안 부연 설명을 늘어놓으니 동료들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지 필요 이상으로 말을 늘어놓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고, 점차 혜성 씨는 중요한 회의나 프로젝트에서 의견을 묻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혜성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사를 생각했지만 과한 말이 오히려 내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말이 많으면 오히려 진심이 왜곡될 수 있다. 둘째, 핵심을 흐리면 상대방은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셋째,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쌓는 길이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온전히 전달하고 싶어서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킨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분명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왜 저 사람은 삐딱하게 받아들이지? 이런 억울한 경험이 있다면 그 원인은 말이 많아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말 속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도는 사라지고 상대방만의 해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할수록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동양 고전인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언은 패단을 부르고 과묵은 이익을 부른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문제를 낳고 오히려 적당히 아끼는 말은 신뢰를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말을 아껴야 합니다. 핵심만, 진심만, 조금만 담백하게 전하면 됩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진심은 통합니다. 말이 짧을수록 오해는 줄어들고 신뢰는 깊어집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만나면 입을 꾹 닫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바로 말이 많으면 약점을 드러낸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할 때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모습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말이 길어지면 의도하지 않았던 약점이 자연스럽게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속 열등감이 드러나고 조금만 더 설명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이 묻어납니다. 조금 더 솔직해진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결국 상대에게 나의 약점만 고스란히 노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산에 사는 정윤호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윤호 씨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지는 성격이었습니다. 밝고 적극적이었지만 가끔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자신의 가족 이야기, 회사에서의 어려움, 과거의 아픈 기억까지 거침없이 풀어놓았습니다. 편해야 진짜 친구가 되는 거야. 윤호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호 씨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기대려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멀찍이 거리를 두었습니다. 오히려 가까워진 줄 알았던 사람들 중에는 윤호 씨의 아픈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호 씨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고민하던 끝에 윤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쉽게 나를 드러냈구나. 상대가 나를 이해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내 아픔을 너무 쉽게 꺼내 보였구나. 그것이 약점이 되어 상대방에게 가볍게 다뤄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내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다고 진짜 친해지는 것은 아니다. 둘째,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전에는 마음을 쉽게 열지 말아야 한다. 셋째, 약점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관계라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이야기가 가십거리가 되어 돌아오고 내 아픔이 무기처럼 사용된 적, 그 아픔을 겪고 나서야 아, 나는 너무 쉽게 믿었구나, 너무 쉽게 말했구나 하는 후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말을 줄인다는 것은 나를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은 아끼고 소중한 사람에게만 해야 합니다. 오래 함께할 사람,
진심으로 나를 지켜줄 사람에게만 조심스럽게 열어야 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은 바다와 같고 말은 그 바다를 흐리는 돌멩이와 같다. 바다처럼 깊고 조용하게 생각하되 말은 아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는 사람의 품격과 깊이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만나면 입을 꾹 닫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 바로 말이 많으면 경계심을 키운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을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많아지면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은 조심성이 없구나. 이 사람은 아무 데서나 다 말하겠구나. 특히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말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를 잃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거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이수진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진 씨는 새로 부임한 부서장과 빠르게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과 식사 자리가 생겼을 때 수진 씨는 열심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경력 이야기, 회사에 대한 생각, 부서원들에 대한 평가까지 아는 대로 다 풀어놓았습니다. 부서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고 수진 씨는 자신이 좋은 인상을 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수진 씨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전혀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왜곡되어 부서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특히 동료들에 대한 사적인 평가가 본인의 입을 통해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그 부서에서 왕따처럼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친해지고 싶어 말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말이 경계심을 키워 관계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처음부터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준다. 둘째, 말이 많으면 신중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인다. 셋째, 신중하지 못하다는 이미지는 곧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 된다. 여러분은 혹시 처음 만난 자리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다가 이상하게 관계가 어색해진 경험이 있습니까? 나는 친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나는 솔직했을 뿐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도 경계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친해지려면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신중하게,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초면에 말을 아끼는 것을 최고의 예절로 여겼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든 무엇을 느끼고 있든 상대가 묻지 않으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자신의 품격을 지키고 상대의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노자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적으면 자연에 가깝고 말이 많으면 재앙이 따른다. 조용히 있어야 할 때 조용히 있을 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사람을 만날 때 조금 더 말을 아껴 보십시오. 상대방의 눈빛을 보고 표정을 읽고 필요할 때만 가볍게 한두 마디 건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불필요하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침묵을 지킬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왜 조용히 있어야 할 때 굳이 말을 보태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불안 때문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어색함이 생깁니다. 그 어색함을 견디지 못해 자리를 메우려고 쓸데없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리 어색하면 안 되지. 뭔가를 말해야 분위기가 좋아질 거야. 이런 생각이 입을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색함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어색함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처음 만났는데
완벽하게 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색함을 담담히 견디는 사람이 오히려 품격을 느끼게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 내가 겪은 것, 내가 가진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집니다. 나는 이런 경험도 했어. 나는 이런 생각을 해. 하지만 자꾸 나를 드러내려 할수록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진짜 깊은 인상은 많은 말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경청하고 필요할 때 짧고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습관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색하면 웃으며 말을 보탰던 습관, 칭찬받기 위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던 습관, 이런 오래된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말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질문을 더 많이 하겠다. 나는 오늘 말을 덜 하겠다. 그리고 대화 중에 지금 굳이 이 말을 해야 할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말을 꺼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번 한 번씩 멈춰 생각하다 보면 점점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많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행동과 존재만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굳이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서 묵직한 신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몇 번이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습니까? 몇 번이나 조금만 참았더라면 상대와의 관계가 더 좋았을 것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을 아끼는 것이 왜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인생 전체에 큰 힘이 되는지 더 깊이 있는 통찰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아끼는 사람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시끄럽지도 않고 눈에 띄게 앞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존재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을 아끼는 사람은 신뢰를 얻기 때문입니다. 신뢰란 한두 번 잘한다고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일관되게 자신을 지킬 때 쌓이는 것입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조심성이 느껴집니다. 비밀을 지켜줄 것 같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것 같고, 감정을 쉽게 폭발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을 아끼는 사람은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시끄럽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조용히 실력을 쌓고 필요할 때만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 더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조용한 사람은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조용했던 이에게 책임을 맡기고 기회를 줍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을 아끼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괜히 했던 말, 조금 과했던 표현, 다른 의도로 오해받은 이야기,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하지만 말을 아끼면 불필요한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일도 줄어듭니다. 서울에 사는 박민재 씨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재 씨는 신입사원 시절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솔직하게 모든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솔직함이 미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이후 민재 씨는 상사에게 신뢰를 잃었고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반면에
항상 조용히 경청하고 필요할 때만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던 동료는 어느새 회사의 핵심 인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재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은 적을수록 기회를 남긴다는 것을. 그 이후 민재 씨는 말수를 줄이고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민재 씨 역시 중요한 자리에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말이 많으면 단기적으로는 주목받을 수 있지만 말을 아끼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큰 신뢰와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장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지고 큰 나무는 늦게 자란다. 조용히, 천천히, 깊게 가는 사람만이 결국 큰 신뢰와 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말을 줄이며 내면을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말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결코 작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말이 많으면 오해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말이 길어지면 상대는 내 뜻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결국 신뢰를 쌓으려던 말들이 오히려 벽을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말이 많으면 약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솔직하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는 내 연약함을 보고 때로는 그 연약함을 이용하려 합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야 할 마음을 쉽게 꺼낸 대가는 상처와 후회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말이 많으면 경계심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조심성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본능적으로 마음의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힘이 아니라 거리를 만드는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말을 많이 하게 되었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오래된 습관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진짜 깊은 관계는 말을 많이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만들어진다는 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말을 아끼는 사람이 더 신뢰를 얻고 더 기회를 얻고 더 사람을 얻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굳이 말로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굳이 긴 이야기로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내면을 다지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필요할 때만 짧게,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조용히 쌓은 신뢰와 품격은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묵은 덕의 문이다. 말을 아끼는 것은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말을 많이 해서 후회했던 경험, 말을 줄여서 얻었던 신뢰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말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